공법은 뭐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공법은 좀 6개의 법을 공부해야 돼서 양이 좀 많을 거예요. 해서 4교시 수업 체제가 될 거예요. 50분씩 45분이나 50분씩 4교시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1시간 10분씩 뭐 이렇게 해버리면 좋은데 여러분 아마 집중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잠깐 쉬고 그냥 6시 한 반 20분이나 반까지 수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교시 체제로 수업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공법은 이제 다들 하는 말이 뭐 공포의 법이냐 그러면서 겁을 주는데 겁먹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험 과목이고 좀 양이 많아요. 저도 이건 인정해요. 왜? 법률을 6개나 공부해야 돼요. 다른 과목들은 법 하나. 뭐 어떤 과목은 뭐 가르칠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너무 많다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이 좀 6개 법률을 공부하다 보니까 양이. 국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헌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집을 짓재. 또 아파트를 만들재. 그러니까 농지에서 농사 짓재. 이게 무슨 일관성도 없는 법들이 6개가 낱낱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든데 거기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영역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간다면은 차라리, 그러니까 공법의 공부 방법은요, 많은 양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정확히 아는 방법을 하시면 선택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우리 기본서에서는 한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분량, 이 정도라도 정확하게 한다면 100페이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학기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800페이지를 다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껍게 썼냐고, 이거 제가 쓴 책인데 왜 이렇게 두껍게 썼냐고 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요 기본서는 기본서 겸 참고서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서 겸 참고서라는 게 뭐냐면, 공부하시다 안 되면 기본, 실무하시다 안 되면 참고, 실무용 교재까지, 실무 강의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요 수험서에 실무에서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교재를 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두꺼워요, 다른 책보다. 이게 이제 올해까지만 이럴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기본서 가지고 수업 교재로 쓰기 시작하니까 공법 교재는 한 450, 500 뭐 이 정도 되면 많이 될 것 같아요. 매우 다이어트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여기는 지금 이 책은 나중에 학교 가신 다음에도 보관용으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컨닝페이퍼, 고객이 물어보면 답 못할 때 컨닝페이퍼로 쓰시면 좋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교재니까 잘 활용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30페이지 2번 광역 도시계 갈 겁니다. 2번. 자, 이거 보실래요? 광역 하면 2개 이상의 도시라고 했죠. 여기는, 자, 읽어볼까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요 3개. 자, 이렇게 읽어요. 서인경. 읽어봐요. 서인경. 이게 총 33개의 시군이에요. 3개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하나, 서울특별시 하나,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33개 시군을 묶어서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뭐가 돼요? 광역계획권. 인접한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광역계획권. 그놈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광역도시계. 광역도시계획은요, 자, 우리 교재 읽어보면 이렇게 됐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2 이상의 도시가 손잡고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하는 계획이에요. 이번에는 계속 줄거리 치지, 제도 치지, 줄거리, 그 다음에 포인트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니까 잘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가 손잡고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이게 실제로 수립된 계획인가 하세요? 이게
자,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이에요. 서인경을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서인경을 뭐라고요? 수도권.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하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대신 뭐 해야 돼요? 인접해 붙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 교재 지금 일단 거기 놔두시고 교재 거기 잠깐 보세요. 설명해버리고 넘길게요. 우리 어디 볼 거냐면 그 페이지 좀 그대로 놓으세요. 31페이지에서 2번, 3번, 4번, 5번까지만 단어 잠깐 설명하고 앞으로 배울 내용이니까 이 정도 단어는 설명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하고 진행해 줄게요. 자, 2번에 광역도시계획은 방금 설명했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망을 제시한다 그랬고요. 3번 놔두고 4번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이 어떻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거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거기 군의 동그라미. 거기까지 도시군. 그러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도시군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관할 구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적인 공간구조화 되어 있죠. 기본 동그라미. 도시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 기본 동그라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랍니다. 계획 동그라미. 종합계획에서 계획 동그라미. 동그라미 친 것만 읽어보실래요? 도시, 군, 기본, 계획. 이게 법학의 용어 정의는요, 그 안에 다 이렇게 녹아들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무조건 다 암기하려고. 근데 최근에 여기가 개정돼 가지고요, 개정사에 나왔을 텐데, 자, 도시군이라는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본 수업 안에 좀 내용 들어가면 그 내용 안에 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정오표 보면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상 프린트 첫 번째, 요 프린트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칸에 이게 개정 전 규정이고 이게 개정 후 규정입니다. 거기 보시면 밑줄 친 자리에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서 예전에는 관할구역만 대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만 대상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생활권도 이게 뭐냐면 강남 생활권, 강북 생활권, 그 생활권도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이제 개정사에 있으면 거기 공부해줘야 되니까.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자, 오른쪽에 5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볼게요. 5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뭐 동그라미 할래요? 군.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에 대해서 자, 거기 개발, 정비, 보전 동그라미. 자,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한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관리라 표현해요. 관리하는 마지막에 계획을 말한다. 띠링띠링 계획을 말한다. 계획 동그라미. 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요 관리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관리사무소. 여기 우리가 좀 전에 광역도시계획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공부했잖아요. 여기는 2개 이상의 도시. 여기는 도시 하나에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요. 여기까지는.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얘가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한답니다. 이들 딱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뚫어 하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죠? 방향 제시해요. 구체적으로 일을 해요. 청소해 주나요? 예? 청소해 주잖아요.
자, 계단 청소해주고 계단에 유리창 깨졌으면 갈아 끼워주죠? 외부차가 불법 주차해놓으면 가만둬요? 스티커 확 붙여놔요. 스티커 붙여놓죠? 그리고 매월 중순이면요, 관리비 고지서가 날라오죠? 매월 말이면 자동 이체. 내 지갑 털어요, 안 털어요? 털어요. 나에게 직접 영향을 주죠? 이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관리라 그래요. 그래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계획, 뚫어 구체적으로 일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게 뭐냐 하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일을 한답니다. 1번에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 내용만 우리 이번 순환에 4주 공부할 거예요. 이번 순환에.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게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뚫어하는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뭐 다 암기한다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배우는 수업 순서예요.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딱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가 나오고. 이런 단어가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한번 봐보세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게 뭐예요? 용도지역. 여러분 용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용도. 토지의 쓰임새. 용도는 쓰임새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싶은데요. 토지를 규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성진이 땅은 건필 얼마, 용준 얼마. 자, 덕수 땅은 건필 얼마, 용준 얼마. 승옥이 땅은 건필 얼마, 용준 얼마. 민석기 땅은 건필 얼마, 용준 얼마. 이렇게 다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의 토지를 용도지역 21개로 나누는 거예요.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주거지역에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아는 단어. 여기는 무슨 지역? 상업지역.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 그래서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게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요, 이 토지의 쓰임새 용도지역을 정했는데, 용도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줘요. 얘가 여기에 용도지역에 들어가서 용도지구의 기능을,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 그래서 용도지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서 그래요, 비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업지역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배우는 내용이 뭔가 한번 보는 거니까요. 자, 상업지역이라는 땅이 있어요.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 그러면 상업지역은 자, 나이트클럽 같은 거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나이트클럽.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죠? 여기만 설치할 수 있어요. 나이트클럽 어디만 설치해요? 상업지역에 강남에 많이 있잖아요. 나이트클럽. 자, 상업지역에 나이트클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트클럽은요, 삐까? 번쩍. 뭐라고요? 삐까? 번쩍. 뭐가? 네온사인이. 밤새 삐까 번쩍해야 누가 꼬이죠? 불나방. 누가 꼬여요? 불나방. 그리고 새벽에 날개 다 찢어가지고 나오잖아요. 밤새 놀고. 이게 상업지역의 특징이에요. 근데 상업지역에 네온사인을 밤새 키워놓으니까 화재 위험성이 너무 커요. 화재 위험성이.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그래요. 야, 상업지역 1시간 네온사인 켜. 1시간 꺼. 1시간 켜. 1시간 꺼. 불나방이 꼬였다 안 꼬였다, 꼬였다 안 꼬였다. 영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상업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상업지역에는 이 네온사인이 삐까번쩍 밤새 키워져 있어야 돼요. 방법은 여기다가 용도지구를 넣는 거예요. 상업지역에다가. 자, 이런 용도지구를. 방화지구.
화재를 예방하는 용도지구를 넣어요. 그러면 여기 네온사인 있잖아요. 방화지구가 들어가면 이제 규제가 돼요. 네온사인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읽어봐요. 무슨 죄래요? 안일, 불, 탈, 연, 타지 않는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지역에 건축비가 많이 들죠. 간판이 비싸지니까, 불이 안 타니까. 규제가 강화돼요. 대신 네온사인을 24시간 키워놓을 수 있나요? 불나방이 꼬이나요? 장사가 잘 되나요? 상업적인 제 기능을 발휘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용도지구라고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 얘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하는 거 읽어봐요. 제가 뭐 썼어요? GB 그리지 말고 따라서 해봐. 그린벨트. 뭐라고요? 그린벨트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이거 상식 시간 아닌데 지금 시험 공부하는 시간인데. 개발 제한구역 따라서요. 개발 제한구역. 토지의 사망선고. 토지의 뭐라고요? 사망선고.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뭐든 여기에 그린벨트 들어가면 더 이상 개발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용도구역을 제일로 센 놈. 제일로 뭐라고요? 센 놈. 그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용도지구. 제일 센 놈, 용도구역. 이보다 더 무서운 놈 있는 거 아세요? 개발 제한구역보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시가화 조정구역 그럽니다. 잠깐만요. 시가화를 조정하는 구역에 대해 좋은 땅 같아요? 나쁜 땅 같아요? 내가 절대 살지 마라 해서 시가화를 조절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팔아먹어요. 시가화 조정구역은요, 시가화를 금지하는 구역이에요. 조정이 금지 유보예요. 5년에서 20년 범위에서 절대 개발을 못하는. 자, 따세요. 시가화 조정구역. 저주받은 땅. 절대 사면 안 돼요. 동탄2 있죠. 동탄2. 반경 2km가 시가화 조정구역인데 거기에 이미 기획부동산이 나와서 팔고 있어요. 사기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가화 조정구역, 저주받은 땅. 그런 걸 용도구역이라 그래요. 뭐 기반설이 뭔지는 다 아시죠? 도로공원, 광장, 하천 끝. 그러니까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표현돼 나와야 돼요. 용도구역 그러면 개발지원구역, 토지의 사망선고 이러면서. 그게 조금 오래 걸려요, 공법은. 근데 우리가 아직도 시험이 6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출발해도 동차가 충분합니다. 대신 남들보다 조금 빨리 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공법 강의는 그 동차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공법의 기본 뼈대와 딱 기본 베이스 까는 것만 해줄 거예요. 그럼 그것만 돼도 가기가 아주 쉬워질 거예요. 5, 6월에 아마 이런 강의는 아예 없을 거예요. 그냥 시작했으니까 또 이제 죽어라고 또 해야죠. 열심히 잘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자, 기반설은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자, 나중에 요거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이해하고 시험장 가는 사람 없고,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이해하고 중개사 하시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한번 이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무적인 거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해줄 테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일단 여러분이 땅을 사는데 이게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봉사 문고리 잡은 겁니다. 그나마 좋은 땅이에요. 지구가 뭐냐면 섹터 블럭입니다. 단위의 섹터 블럭 단위의 개발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딱 들어오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면 우리말로 얼음. 투기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딱 묶어버립니다. 규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나면 3년 내에 계획을 짜요. 지구단위 계획을. 요 계획대로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러면 아주 나쁜 땅이라 그래요. 아무도 못하니까. 근데 그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대박나는 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헌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 도시 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입체 복합구역, 내 땅에 이런 거 되면 돈 되는 땅. 예, 전부 다 규제가 완화되는 용도구역이에요. 원래 이 용도구역은요,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토지의 사망선고, 저주받은 땅, 아주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좋은 용도구역을 만들어요. 도시를 혁신하는 구역이 돼요.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용도구역이 돼요. 입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돼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전부 다 관리계획 내용, 뚫어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3번 설명 안 했는데요. 3번은 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무엇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하고 부른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단어들 준비해 두시고, 자, 나머지 거기 보면 뒤에 용어 정의들 많은데요. 지금 이 용어 정의를 이제 여러분이 계속 같이 하면요, 책 찢어버릴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3주 동안 배울 단어예요. 길게는 4주 이상 배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풀어줄 테니까, 자, 40페이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40페이지 제2절, 광역 도시계획 나올 겁니다. 자, 요 그림은 없는데요. 자, 전체 줄거리를 제가 그려놓은 거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제 어디 가면 있냐면, 뭐, 우리 기본서 맨 앞쪽에 체계도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약간 다른 그림인데,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다음에 계속 수업할 때마다 계속 여기다 띄워줄 테니까, 보다 보면 정들 거예요. 이제 줄거리 잡는 겁니다. 같이 해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답해, 같이 하게. 자, 그러면 국토에 대해서 첫 번째 뭘 수립해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용 개발하는 파트, 이제 계획 파트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 파트에서 제일 먼저, 자, 여기 요 단어 하나 설명해 줄게요. 공법에서 국가계획하고 나옵니다. 무슨 계획이요?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이죠.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에 이 국가가 뭐냐 그러니까 국가는 법인이 돼요. 좋습니다. 한자 쓰면 안 되는데 꼭 한자를 쓰려고. 시험 문제는 영어도 안 나오고 한글만 나옵니다. 한글만. 국가 법인설. 국가는 뭐라고요? 우리 헌법에 되어 있어요. 국가는 법인이랍니다. 법인이 뭔지 아세요? 법인? 이건 한자 써야 돼.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됐어요. 마치 사람처럼. 그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하면. 제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법인이 뭐니까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됐다고? 등기하면 된다고? 그때 우리 지도교수가 야, 법인이 삼성이야. 현대야. 야, 왜 이 말 한마디를 안 해줬는지. 그러니까 대학교한테 법인 파트를 민법 총칙의 맨 앞에가 법인, 자연인 법인을 배우거든요. 권리의회 주체에서. 여러분 시험범에서는 빠졌죠, 그게. 근데 법인을 배우는데 그냥 추상적인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야, 삼성이 현대가 야, 회사. 그게 법인이 돼. 그랬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인생이 아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법인 파트 공부하다 책 던져버렸거든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하면서 막. 재단법인은 유경에 장학재단, 사단법인은 회사. 호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국가는 회사 돼요. 국가는 뭐라고요? 회사, 법인이라고요. 국가도 하나의 영리활동을 합니다. 영리활동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세금 뜯어가, 안 뜯어가? 나 지금 내일 모레 세금 내야 되는데 답답해 죽겠어. 그 목돈을 그냥 이왕에 뜯을 거예요. 처음부터 뜯고 주지. 얼마 안 뜯고 나중에 3.3%만 뜯어가고 나머지 나중에 다 뺏어가잖아요. 국가도 하나의 영리활동을 한다고요. 근데 자, 혹시 삼성 보신 적 있는 분? 삼성. 나는 삼성을 본 적이 있다 없다? 봤어? 이거 SA, 이거 삼성 로고. 현대 보신 적 있나요? 현대.
여러분, 현대 사옥을 봤죠. 그러니까 법인은 형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해 줬답니다. 마치 사람처럼. 왜냐하면 삼성이나 LG나 현대가 대한민국에 사는 역할이 너무 크답니다. 삼성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성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질 않네. 에? 망한다니까.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해 줬다고요. 형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국가는 법인이다. 즉 국가는 형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일은 안 해요. 형체가 없으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각부 장관들이 일하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래서 국가계획하면 대표가 누구냐? 국장. 앞으로 공법처에서 국가계획 그러면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런 거 빨리빨리 원칙적인 것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예외 한두 개 살만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공법에서 국가계획 하면 다 누구? 국장. 자, 이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제시해요. 기준? 예, 국장. 이게 한 문제예요. 공법에서 국가계획 하면 누구요? 국장. 무슨 기준 하면 누구? 국장. 자꾸 뭔지도 모르네. 맨날 찍는 것만 가르쳐준다고 그러고 있죠, 지금. 아니요, 우리 객관식 공부하니까. 맞아요, 이게. 학문 연구하면 안 되거든요. 객관식 공부하니까 이런 기술들을 익혀가는 게 맞습니다. 무슨 기준 하면 누구요? 국장. 이런 계획 수립 기준 하면 다 국장이에요. 자, 국가계획 하면 누가 일한다? 국장. 국가계획 하면 국장. 기준 하면 국토부 장관. 줄여서 뭐? 국장. 아, 국토부 장관 하지 마. 입 아프니까. 자, 이렇게 국가계획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실제 이 국가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아래에 있는 국토기본법이란 법에 있는 거예요. 국가계획은. 용어 정의만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고, 요 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국토기본법에 있어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1순위 계획은 여기에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몇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거,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거. 여러분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그걸 무엇이라 불렀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자, 그러니까 조금씩만 좀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가 않거든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뭐라 표현한다고요? 광역계획권. 자, 지금 완전히 초심으로 돌아가서 11월 지금 인문 강의 시작합니다. 인문 강의 시작한다고. 근데 나중에 알 텐데 이 강의가 실력 강의였어요. 11월 강의가 제일 중요한 실력 강의예요. 학생들이 기초 강의라고 되게 무시하거든요. 그 비슷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해드릴 거고. 자, 광역계획권이 나오고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걸 뭐란다? 광역도시계획 그래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부른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용어 선택을 시작해 볼게요. 자, 광역계획권. 몇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거죠?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주는 거죠. 그럼 광역계획권역을 잡는 거예요. 권역. 그럼 광역계획권은 범위는 광역계획권은 지정 그래요. 범위는 뭐 한다고요? 지정. 자, 광역계획권역은 권역은 뭐? 지정. 여기 볼래요?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은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죠? 공부계획, 수립. 계획은 뭐라고 그래요? 수립. 범위는 지정. 보세요. 용도 지역, 지정. 용도 지구, 지정. 용도 구역, 지정. 여기 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럼 다음 대사가 뭘까요? 구역이니까. 지정. 지구 단위 계획은 수립. 도시개발구역은
지정. 정비구역은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을 정비구역이라고 불러요. 뭐 지정. 도시개발 계획은 수립. 정비계획은 수립.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구역 같은 범위는 지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획은 수립을 쓰고 처음에 이 단어를 안 잡아버리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획은 짠다, 계획은 짠다, 계획은 수립한다 그러고 계획은 짜고 계획권역은 지정한다 그러고 광역계획권은 못한다고요? 지정한다 그러고요. 자,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둘 이상의 도시를 묶어주는 게 광역계획권. 그러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게 광역도시계획 했는데요. 자, 우리 40페이지에서 광역계획권의 자, 제목이 뭐라 됐어요? 여기요. 여기 제목 보세요. 여기요. 지정권자.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으로 수립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자, 이런 용어 선택이 이제 객관식의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지정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 지정권자. 권한 있는 자. 수립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 수립권자 그래요. 근데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광역도시계획은 자, 지정은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주는 거잖아요. 몇 개 이상의 도시요? 2개. 그 지정은 누가 하냐? 형. 너무했나? 상급자가 한다고요. 뭐라고요? 상급자. 자, 그러면 시군에 걸쳐 있어요.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어요. 시군의 상급자는 누구예요? 도. 그러니까 도의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에 걸쳐 있어요. 시도지사의 상급자는요? 국토부 장관이 자, 지정은 여기 읽으세요. 여기에 키워드예요.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주는 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은요, 또 지정은, 요게 시험지에 자주 나와요. 지정해야 한다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수립은 하, 여, 야, 한, 다 이렇게 했어요. 수립이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립은 하여야 한다. 자, 우리 공법에 계획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수립해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계획을 만약에 수립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건 뭐라고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여기 할 수 있다 됐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평생 계획 짤 거예요? 놀 거예요? 놀죠. 평생 대한민국에는 개발 계획이 하나도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공무원을 일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광역도시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요청. 어떤 단어요? 요청. 요청이 뭐냐면 부탁. 요청 나면 그때는 수립 할 수 있다요. 나 1억만 빌려주세요. 세금 내야 되니까. 왜 쌩까는데? 제가 지금 1억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쌩까고 있었습니다. 방금 거절한 거죠. 이제 괴로울 텐데 남은 기간 동안 나한테. 자, 요청 부탁하면 들어줘야 한다. 들어줄 수 있다. 들어줄 수 있다. 안 빌려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요. 하급자들이 좀 같이 해주세요라고 요청 들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분리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자 이거 기억하세요.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형. 지정은 형. 수립은 내가 한답니다. 내가.
수립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수립. 여기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만 원리가. 그럼 보세요. 시군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할 거예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수립은요? 시군에서 내가 수립이 돼요. 시에서는 내가 누구죠? 시장. 군에서는 내가 누구죠? 군수가 공동으로 둘이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자, 시도에서 내가 하니까 시도를 다스린 사람 누구죠? 시도 지사가 둘이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편할 수도 있어요. 가르치기에. 왜? 백지니까 제가 그려요. 여기는 지정은 상급자가 할 수 있다. 수립은 내가 해야 한다. 아무것도 낙서가 안 됐으면 오히려 편해요. 낙서가 돼 있으면요. 남의 거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제 거 그려야 돼. 다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요청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내 걸로 낙서돼 있으면 그냥 거의 다 그리면서 완성하기가 너무 편해지고. 요게 처음에 되면 객관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정권자는 이 사람이네. 같이 볼까요? 국토부 장관. 누구?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우리가 40페이지 맨 아래 문장을 읽을 때요. 자, 이렇게 읽어야 돼요.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도지사는 둘리상의 특별시, 광해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자, 여기 읽어볼까요?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자, 읽어봐요. 동그라미 치고 빨리. 크게 읽어요. 뭐라고요? 위하여가 뭐죠? 합격을 위하여? 목적이죠. 목적이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법학의 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암기하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뭔 암기사항이 이렇게 많냐고. 자, 여기 읽어요. 위하여 목적 앞에는 좋은 말씀. 여기서 여기까지는 혓바닥 꼬이는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암기하시냐고. 앞에 위하여 끝. 앞에 좋은 말씀이라고. 됐죠? 자꾸 이런 거 가르칠 거야. 근데 이게 되면요, 우스워 좀. 가장 기본적인 토대들.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두 개 이상의 도시에. 자, 키워드 여기 있네. 전부 또는 일부. 고양시와 파주시를 전부 묶을 수도 있고, 파주시와 고양시의 덕양구 일부만 묶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를 전부도 묶을 수 있고 일부도 묶을 수 있다. 마지막에 여기에 딱 형광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정하여야 한다. X.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문장을 바꾸는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그러면 국장 도의사 전부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체 6줄을 다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숙달되면 국장이나 도의사는 자, 두 개 이상 도시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는 거죠. 시험 전에 이거니까. 두 개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 나오면 이게 수립인가 지정인가를 읽어야 돼요. 지정이면 할 수 있다를 읽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지정이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빨리? 형. 시도의 형이니까 누구? 국토부 장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요거 읽어봐요. 빨리 읽으세요. 여기서 행간의 의미를 묻는 것은 도의 관할구역밖에 없어요. 행간의 의미를 찾는 것은 딱 도의 관할구역 하나인데, 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이다. 어디에 관할구역이에요? 도. 도지사가 관할하는 구역이 어디예요? 요 말만 읽을 줄 알면 돼요. 네? 뭐라고요? 시군이라는 뜻이에요. 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시군에서 여기 문제가 지정할 수 있다니까 형. 그러면 누구? 도지사. 이렇게. 이걸 6개월 공부한 학생도 헷갈려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지정은 형, 요거 하나 아시면 돼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1번의 별표. 중요 포인트는 항상 별표 해줄게. 시험지 자주 나오는 자리들은. 최소한 별표 해놓고 그거라도 봤으면 하는 자리들만 딱딱딱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지정 대상, 여기 문제 한번 봐볼래요? 요건 그냥. 자, 뭐 확인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앞부분은 제가 옆에 있는 문제도 다 풀어주려고 넣어놨어요. 이게 숙달되면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은 좀 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예제들만 푸는 쪽으로 할 텐데 앞부분 계속 풀어줄게요. 왜냐하면 이게 숙달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는 키워드가 기출문제 거기 왼쪽에 기출 있죠? 자, 지정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이제 지정할 수 있다 됐으면 형이에요. 들어가요? 형. 요 단어 알아야 되고 여기는 그런 말도 없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뭐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문장이 그냥 매끄럽죠? 위하여 나오면요. 그 앞에 문장은요. 그냥 매끄러워요. 그 다음에 위하여 그랬고 여기다가 체계적으로 안 정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위하여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읽을 필요 없어요. 위하여 오면 좋은 말씀, 성경 말씀. 지정할 수 있다. 끝.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면 맞춰야 되죠. 그냥. 오른쪽에 41페이지 맨 위에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답이 있으니까 금방 답은 알겠는데. 자, 이 문제 X죠? 왜 X예요? 응? 왜? 광역시장이 틀렸대요. 몇 개 이상의 도시를 다스려야 되죠? 광역은 2개 이상이죠. 근데 광역시는 도시 몇 개예요? 하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틀린 문제로 나왔죠?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X. 그게 응용이에요. 오늘 첫날 너무 많은 걸 보여주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보여줄 게 없는데. 네? 이 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인 둘 이상의 도의 관할구역입니다. 뭐라고요? 도의 관할. 2개 이상의 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도란 말이죠. 경기도와 충청남도. 잠깐. 요거 O의 X예요. X. 책 보지 마. 책 보면 컨닝이야. 다 답 달아져 있어. 나봐. X예요. 왜 X예요? 지정. 그렇죠.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아무도 몰라도요. 그냥 단어 쓰임새만 알아도 객관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여기 풀다가 2개 이상의 도? 이건 뭐지? 그럼 여기 안 읽어버린 거예요. 도 2개 이상의 도 나왔으면 수립 나왔는가 지정 나왔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정 나왔죠? 그럼 지정은 할 수 있다. 수립은 해야 한다. 여기서 답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법학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선택의 문제니까 지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요청이면 할 수 있다라고 지금껏 떠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주소 매김들이 이루어지니까 객관식을 분석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수험생들이 독학으로 공부한다라는 것은요, 거의 공법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공법을 강의하는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한 3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공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겠다 하지 마라.
선생도 한 300번 강의하니까 아 이게 공법인가 보다. 법학 전공자고 행정법 전공자가 민법 행정법 전공한 사람이 이 공법을 이해하는데 3년 걸렸는데 학생들이 뭐 공법을 이해해서 시험 보겠대요. 그냥 객관식 기술이나 원리나 좀 알고 찍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속 편한 거예요. 와 이해가 안 돼요. 안 들려요.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댓글에다 답을 이렇게 달아줘요. 저도 이해하는데 3년 걸렸어요. 제가 좀 바보인가 봐요. 그래요. 제가 좀 바보인가 봐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이해라는 것은 좀 그냥 이런 줄거리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더라 하는 거지 뭐 법을 다 이해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법이든 마찬가지니까. 저는 민법 이해하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민법은 내가 강의하려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공법은 강의하고도 3년이 걸렸는데 민법은 강의하려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예를 찾는 거예요. 예를. 이런 선례들을 들어주면 그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면 좋아요. 그럼 여기는 둘 이상의 도에 권한이 걸쳤으면 지정을 할 수 있다. 도면 누가 지정해요? 도면. 도의 위는 그렇죠. 국토부 장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게 걸음마 걷는데 갑자기 막 찍는 거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게 공부예요. 자, 이번에 지정 대상 지역 나왔죠? 원칙과 예외 나와 있죠? 좀 전에 봤잖아요. 전부가 원칙, 예외가 일부. 두 개 도시를 전부 대상할 수도 있고 일부 대상할 수 있다. 끝. 자,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3번에 지정 요청. 이건 두 번이나 정답으로 나왔던 문장인데요. 한 번만 읽어주면 안 틀리는 문장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에서나 시장구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지정권자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광역계획권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에서나 시장구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이나 기출됐죠, 최근에. 틀리게 쓸 때 뭐라고 쓸까요? 없다. 없다라고 써요, 틀리게 쓸 때는. 예, 이렇게.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요청 넣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자, 지정 절차 남았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지정 절차는요, 시험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아셔야 되는데, 지정 절차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 심의만 가지고 시험 문제예요, 심의. 뭐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심의기관이 뭐죠? 심의기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관이 뭐라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근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중앙정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정부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단어들이 낯설어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협의는 행정위원회장,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게 안 나와서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기관이에요? 지방기관이에요? 중앙. 그럼 국장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하실래요? 중앙. 자, 2번은 도지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방. 자, 거기 41페이지 맨 하단에 오른쪽에 기출문제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풀어봐요. 맨 하단 밑에, 맨 밑에. 빨리 뭐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광역계획을 지정하면 관계시도사 시장구수의 의견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OX. X 뭐 때문에? 중앙. 됐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는 게 28개는 이런 식이란 거예요. 여기는 접근 불가능한 12개가 문제인 거지. 그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각은 패스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나중에 여러분 좀 공부하시다가 방문각 모의고사를 보시면 다른 데 모의고사하고 틀려요. 방문각 모의고사를 보시면 공법 같은 경우는 모든 총괄을 이제 제가 하는데 제가 총괄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40문제 중에서 10개에서 13개는 항상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요. 손도 못 대는 문제. 왜냐면 그러면서
이건 우리는 해설지도 제공 안 해요. 뭐라 되냐면 난이도 극상. 틀려도 되는 문제. 틀려도 되는 거니까 이거 해설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틀리라고 출제했는데 내는 킬러 문항들이니까. 그걸 버리고 나머지 28개에서 거기 집중해서 점수를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난이도로 만약에 29회 기출된 문제다 그러면 29회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다 변형을 하는데 시험하고 난이도를 똑같이 맞춰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뭐 다음 달에는 30회 기출문제를 갖고 내겠다 그러면 30회 기출문제를 가져와서 난이도를 변형하는 거. 근데 이걸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기출문제도 알아버릴까봐 순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막 25회 왔다가 30회 했다가 35회, 4회 했다가 19회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조금 문제가 출제됐던 것들 톤을 보면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수를 보는데 그때 패스하는 연습까지 버리는 연습까지 딱 하면은 바로 합격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야 될 문제들 놓치지 않고 맞추는 거. 그게 여러분 실력이란 거죠. 자, 이제 광역 도시계획 42페이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광역 도시계획 42페이지 보니까 여기 용어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패스한 용어정이 이렇게 다 뒤에 다시 다 있어요. 자, 광역 도시계획은 어디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자, 여러분 방향 제시예요. 뭐 제시요? 2개의 도시에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방향 제시예요. 자, 그러니까 방향 제시란 것은 따라서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뚫어가 아니고 뭐라고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 성격 볼게요. 지금 도로를 뚫었어요?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요. 그러면 도로공사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 땅을 빼앗았다? 안 빼앗았다? 안 빼앗았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라 그래요. 날 구속하지 않는다. 두 번째, 대내적 구속력. 공무원만, 국가기관만 구속하지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대내적 구속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내적 구속력이란 말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일이 없으니까 법원에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아직. 관리계획 뚫어야 법원에 가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인데요.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하나잖아요. 2개 이상의 도시가 더 큰 계획이죠. 큰 계획이니까 상위계획. 광역이 기본계획이 하위계획. 상위계획은 하위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거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 적합해야 되는 거고 둘이 내용이 달라요. 광역과 기본계획이. 내용이 달라서 충돌이 발생하면 누가 우선할까요?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자, 거기 3번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 별표 6번이나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의 상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3번 광역 도시계획 수립. 그러니까 요 광역 도시계획에서 포인트 하나 잡아라 그러면 이 자리를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 수립하여야 한다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